자, 니네가 수2 때 배우는 속도, 위치 이런 게 나오거든. 자, 위치, 그 다음 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수2에서는 뭐만 하냐면 1차원적인 일직선상에서의 왔다 갔다만 처리해. 이렇게거나 위아래거나. 이거 하나야. 좌표 평면에서 속도, 위치, 가속도 찾는 거는 미적분에서 해. 미적분 들어가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x는 얘가 이제 원점이야. 원점이야. 그럼 위치가 1, 2, 3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진짜 1차원적인 것만 보는 게 지금 수2야. 하나도 안 움직였으면 위치가 0이 움직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얘가 위치를 나타내는 식인데 얘가 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야. 만약에 t 플러스 1이라고 칠게요. 그럼 1초 뒤에는 얘가 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2에 있겠지. 2초 뒤에는 3에 있겠지. 근데 이 위치라는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니네가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속도와 속력은 차이가 좀 있어. 속도하고 속력은 차이가 좀 있다. 속도는 오. 그래서 뭐가 있어 얘는? 방향이 있어서 부호가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어. 그럼 속력은 뭐야? 뭘 안 해? 얘는 속도를 절대값 한 게 속력이야. 그래서 속력은 항상 뭐만 나온다? 양수만 나온다. 그지? 그러니까 속도는 음수라는 개념이 있다. 수인아? 마이너스 3.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는 뭐야?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속도를 얘기하고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으로 가는 속도를 얘기해. 위아래에서는 플러스의 속도는 왜?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야,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야, 물 먹고 살에 들리면 많이 아파. 빨리 갔다 와. 자, 그래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 거야. 위치, 속도, 가속. 이것도 배웠니? 배웠어? 뭐 하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지? 이건 배웠어? 안 배웠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봐. 위치, 잘 봐.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평균 속도부터 구할 거야. 평균 속도. 그러니까 니네가 오늘 할 거의 핵심은 이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얘가 위치인데 얘를 미분하면 그 미분한 값이 속도야. 그 속도를 또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야. 그 공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단 평균 속도를 구할게. 이거 속도라는 건 속력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지금 이제 시작했어. 빨리. 자, 속도라는 애는 속력하고 비슷한, 우리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냐?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란 말이야. 그치? 잘 봐, 근데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니까 속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시간분의 거리란 말이야. 이 속도라는 건, 자, 일단 평균 속도부터 구할게요. 속도가 원래 x 위치에 있던 거를 움직였어. 그러면 x 값의 증가량만큼 움직였겠지. 그지? 이해돼? 근데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시간이 t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칠게요. 시간이 1초에서 2초로 움직이면 우리 시간의 변화량은 2 빼기 1이잖아. 근데 시간의 변화량이 얼만큼인지 몰라.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델타 t, 이거 시간의 증가량이야. 빼기 t, 이게 x 값의 증가량인 거지. 우리 예전에 기울기 구하듯이. 그러니까 시각 t가 얼마만큼 증가했냐라는 거야. 지금
만약에 t에서 3초가 더 추가됐어. 얼만큼 더 증가한 거야? 3만큼 증가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시간의 변화량에서 이거 빼면 이게 시간의 뭐야? 증가량이지. 지금 이 밑에다 쓴 거는 시간의 증가량이야. 그럼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얘도 바뀐단 말이야. 그렇지? 이 함수값도 바뀌어. 그럼 바뀌는 얘를 그냥 fx라고 할게. 얘는 언제든지 막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얘 들어갔을 때 얘가 x에 이 t 값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x잖아. 얘는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 이게 평균 속도야. 그러면 이거는 뭐니? 원래 이 위치였다가 이 위치만큼 옮겨간 거지, 그치? 이거는 뭐야? 위치의 변화량이야. 근데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여기 0이었다가 2로 갔어. 얼만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이동한 거지. 그걸 우리는 거리라고 하죠. 그죠?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말하는 얘가 뭐냐면 시간의 증가량분의 위치의 증가량. 얘가 바로 지금 평균 속도가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평균 속도야. 그러면 얘가 몇 초 딱 지나갈 때 3초 때의 순간 속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3초 때의 순간 속도는 얘를 리미트 델타 t를 어디로 보내니? 순간이니까 0으로 보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거 밑에 거 계산하고 나면 얘밖에 안 남아요. 증가량 부대. 이해되니? 근데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거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델타 대신 우리가 델타 안 쓰고 h를 쓰는 거란 말이야. h분의 f에 x 플러스 h 빼기 fx. 이 모양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죠? 얘가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 얘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주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f't가 되는데 이 f't가 어떤 위치를 특정한 지점에서의 속도, 순간 속도라고 하지, 그지? 이해됐니? 그래서 걔가 바로 미분한 게 얘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평균 속도를 미분치면 이게 순간 속도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가속도라는 건 시간 t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야. 우리가 아는 그 가속도 개념, 점점 속도가 붙여나가는 그 개념이 아니고 시간 t에 대한 속도가 시간이 3만큼 변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는 게 가속도야. 이 가속도는 뭐냐면 똑같이 얘랑 똑같이 증명하시면 돼. 얘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위치를 내가 fx라고 칩시다. 위치가 fx야. 여기다 시간 집어넣으면 그냥 위치가 나와. 그때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속도가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가 돼. 근데 미분한 걸 또 한 번 미분한 걸 이걸 우리가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미적분돼서 배워도 되는 거고 우리가 미분한 것도 미분할 수 있잖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이해됐니? 그런데 잘 봐. 이 위치라는 게 속도는 뭐가 있다고 지금?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속력은 항상 양수값만 나와. 근데 이 속도의 개념은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저 t 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반대쪽으로 꺾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이해되니? 그때 여기가 만약에 3이야. 3에서 속도는
얘가 이쪽으로 쭉 가다가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방향을 꺾으려면 한번 정지됐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2 가다가 요 지점에서는 속도의 값이 0이 돼야 돼. 속도 값이 미분했을 때 0 되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 극값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얘가 방향을 한번 바꾸려면 이렇게 오다가 속도가 방향을 바꾸려면 반드시 한번 0을 거쳐야 돼. 플러스에서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속도 마이너스 3 이런 거 나온다. 이거 왼쪽으로 간다라는, 왼쪽의 속도란 얘기야.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 플러스 뭐 이 같은 거 이런 거 오른쪽의 속도야. 이쪽으로 가는 속도. 그래서 방향을 한번 꺾는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0이 돼야 돼. 속도가 한 번은 0이 돼야 돼. 우리가 극합처럼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요런 부분이 있지. 요게 우리가 미분했을 때 요런 부분이 바로 요런 부분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속도가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부호가 바뀐다라는 뜻이야. 부호가. 이해됐지? 자,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하면 되게 쉬워요. 이게 내용은 뭐 이것저것 설명했지만 결론은 얘야.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 문제는 다 끝나요. 그냥 요거 하나가 다야. 위치는 이렇게 식을 준다. 위치에 대한 식 주고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인 거야. 이해됐지? 내가 설명을 막 이렇게 했지만 되게 쉬워요. 문제는 되게 쉬워. 자, 봐. 얘가 점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간대. 그 얘기는 이렇게 수직선상에 원점이 있는데 얘가 출발해서 다시 원점이 되는 요 구간. 출발할 때 시간 하나도 안 흘렸으면 원점이었겠지. 그치? 시간 T가 0일 때 빵빵빵이니까 0에서 출발할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갔다 0인지 이렇게 갔다 0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3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3차 함수 옆으로 눕혀놓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런 그래프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 T가 몇일 때 0이 또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얘를 T값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T가 언제 얘가 다시 0이 되는지.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 얘가 위치인데 위치가 0 되는 시간을 알아내란 뜻이야. 지금 원점에 다시 온다는 얘기는. 그럼 얘가 0 되려면 이거 T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고 얘는 T가 T 제곱 T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니까 T가 0일 때와 2일 때야. 자, T가 0일 때라는 건 시간이 하나도 출발하기 전이란 얘기야. 그리고 출발하고 나서 다시 언제? 2 뒤에. 근데 보통 여기서는 이제 초 단위가 안 나오는데 그냥 나는 말하기 불편하니까 초는 아니야. 그래서 난 그냥 2초라고 얘기할게. 시간이니까 조금 차별을 두려고 이거 초는 아니야. 그냥 시간 2야 그냥. 근데 시간과 거리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2초라고 그냥 말을 붙일게. 2초 뒤에 다시 이게 0이 된대. 됐어요? 그럼 2초 후에 뭘 구하라는 거야? 속도를 구하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뭘 구하라는 거야? F 프라임 2를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F 프라임 2 구하자. 이거 미분하면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4, 3, 12 16 플러스 4 속도가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야. 속도 그때의 2가 될 때의 속도는 0이 된 거야. 0이 됐다는 얘기는 거기서 또 한번 꺾인다는 얘기지. 방향이. 이해되니? 자, 한번 풀어볼게요. 89번 91번 두 개 풀어볼게. 89번하고 91번.
자, 두 점 P2가 T가 1일 때 만난대. 이게 말하는 게 뭐야? 두 점 사이 거리지?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주면 돼, 나중에 거리 구할 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만나. 그럼 거리가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 얘기는 F1 빼기 G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란 얘기지? 1 집어넣으면 2 빼기 9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이 거리가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는 7이란 얘기인 거죠. 됐니? 두 번째, 그때의 속도가 같았다. 무슨 뜻이에요? 속도가 같았으면 얘 미분한 게 우리가 속도라 그러지? 그 속도가 같았다? 빼면 속도가 같았으니까 0이 됐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쪽 거 미분한 값이 0이란 얘기인 거지? 언제? 1일 때. 그럼 여기다가 t 대신 뭐 집어넣으면 돼?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 일단 얘 미분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at 플러스 b인데 요거 1 대 0이니까 이제 t 값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죠? a요. 네, 제가 눈 동그랗게 뜰 때부터 알아봤어. t에다 1 집어넣으면 600에 18 플러스 a 플러스 b가 미쳤나봐. 이거 이낙용 때문에 그래. 아니야, 수인이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럼 얘가 0인 거지? 얘가 0인 거죠? 그럼 몇이야, a는? a는 12면 b는 마이너스 5가 된 거지, 그지? 그리고 속도가 다시 같아진다. 일단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5인데 속도가 다시 같아진다는 얘기는 요거 미분한 게 저거 미분한 건데 속도가 다시 뭐가 된다? 0 된다는 얘기지. 요거를 미분한 값이 속도가 같으면 이쪽 속도하고 이쪽 속도가 같으면 다시 0 될 거 아니야. 요거 미분하면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얘가 0 되는 시간이 언제냐 이거지. 0 되는 시간. 자, 요거로 나눠버리면 1, 2, 1초하고 2초인데 1초는 아까 같았잖아. 그럼 다시 같아질 때는 언제야? t가 2일 때지? 그때의 거리라는 건 얘가 위치, 거리란 말이야. 얘네들 차. 그거에 뭘 붙여야 된다? 절대값을 붙여야 거리가 되는 거라고. t가 몇일 때? 2일 때. 그럼 t에다 2 집어넣으면 8, 2, 16, 4, 9, 36, 24 빼기 5의 절대값. 계산해주면 몇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거리는 1이라고. 됐어요? 이해돼? 몇 번 하다 보면 지금 처음이라서 좀 낯설어서 그렇지 이제부터 쭉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 자, 이거 볼게요. 가속도. 가속도는 뭘 미분한 거라고? 속도. 자, 얘 속도가 4인 속도가 4래. 속도는 누구의 값이야? 그럼 얘 미분한 거의 속도가 4라는 거지? 얘 미분할게요.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에 속도가 4일 때 그때 뭘 구하라고? 순간 가속도. 그럼 가속도에 대한 식도 하나 써놓자. 가속도는 미분한 걸 또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12t 빼기 6 얘가 가속도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속도가 4 될 때의 시간만 구하면 된다고. 얘 넘어가면 12일 것이고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고 1, 2 이쪽 마이너스죠? 근데 시간은 음수는 없다 그랬지? 그럼 뭐만 나온다? 2일 때. 아, 시간이 2일 때 가속도 구하라는 얘기지. 가속도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24 빼기 6이니까 그게 답이 되겠죠. 됐니? 별로 안 어렵죠? 94번
설명도 안 듣고 이게 자꾸 시간 버리시지. 설명 들었어? 틀리기만 해봐. 씨, 이거 중국산 하나 샀네. QCY. 이거 중국산 아니야? 스윈스 나왔어? 몇 번? 어? 오케이. 선생님, 왜요? 저 계산 실수했어요. 나왔어? 나 안 해도 돼?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일걸? 말 너, 아닌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속으로 잘하는 말이잖아. 아닌가? 자, 95번 볼게요. 95번. 자, 얘는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막 움직일 때,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극값이 2개란 얘기야. 0 되는 값이 2번 된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갔다가, 속도가 반대로 갔다가, 속도로 이렇게 2번 바꾼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해됐죠?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A, B라고 하는데 순간의 위치. 그러면 0 될 때의 속도가 뭐가 될 때? 0 될 때가 시간 T란 얘기지. 저거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얘가 0 되는 지점이 바로 위치를 바꾸는 순간이라고. 예, T값만 구하면 되니까 1, 3 마마니까 얘는 1초 때 방향 한번 바꾸고 거꾸로 갔다가 다시 3초 후에 다시 방향 한번 더 바꾼다는 얘기야. 그때의 뭘 구하라는 거야? 거리. 자, 그럼 1초 때의 거리를 구하자. 거리는 위치다. 1초일 때의 위치는 1 집어넣으면 1 빼기 6 플러스 9니까 몇이니? 4야. 이때 여기 지점의 좌표가 4인 거야. 3초 뒤에는 3 넣으면 27 54 플러스 27이네. 0이네. 여기 3초 때가 딱 여기 온다는 얘기네. 여기 3초 때가 딱 0이래. 그럼 이 거리는 몇이라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어? 위치를 바꾼다. 그러니까 그림은 내가 몰라서 이렇게 그렸지만 얘가 1초 때 이렇게 한번 바뀌고 이렇게 한번 바뀐다는 얘기지. 3초 때가 딱 위치가 딱 0에서 이렇게 바뀌나 봐. (7, 9, 700) 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럼? 속도의 곱씨? 마이너스라는 음수라는 얘기지. 서로 다른 방향.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 가니까 속도가 방향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따가 참고하세요. 나중에 바뀔 때가 우리는 뭐야? 극값을 가질 때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거.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할 조건은 뭐야? F'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계속 증가만 해.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계속 증가한다. 그럼 0이 안 되잖아, 그지? 0이 되더라도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야.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서 중군이 되더라도. 살짝 0 됐다가 이거는 계속 양수인 거고 이거는 양수였다가 살짝 0이었다가 다시 양수니까 부호 바꾸는 게 부호가 안 바뀌면 우리는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아. 가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 건 아니지. 둥둥둥둥. 어디야? 자,
퉁퉁퉁. 퉁퉁. 아유, 잘 그린다. 기가 막히구만. 열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불꽃 튀는 거. 브레이크를 잡았어. 그럼 얘가 바로 잡으면 탁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잖아. 서서히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멈추겠지, 그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만큼인지 알아야 거리도 구할 수 있겠지, 거리를. 됐니? 이해돼? 자, 봅시다. 얘가 t초 동안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거리를 이렇게 구한대요. 거리를. 뭐를? 브레이크 잡고 나서 움직인 거리가 이거에 대한 식이야. t값만 구하면 돼. 근데 열차가 제동으로 건 다음에 정지가 된다는 얘기는 속도가 몇 된다는 얘기야? 0이 될 때란 얘기야. 그럼 얘를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12-0.8t가 얘가 0이 될 때를 찾는다는 얘기인 거지. 넘어가면 t는 8분의 120이지, 그지? 약분할게요. 4로 약분하면 32, 15, 그냥 단위는 없는 거야, 원래. 편의상 우리가 말하기가 좋잖아. 15초 뒤에 멈춘다. 여긴 초네. 초야? 15초? 이다경? 7초. 제동 딱 잡은 다음에 몇 초 뒤에? 15초 후에 거리가, 속도가 딱 0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t 값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5초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게 제동하고 나서 움직인 거리니까 15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15 빼기 15 곱하기 4부터 하자. 4, 5, 4, 20 6 곱하기 15 하면 되겠네. 0.4니까 그지? 이것도 15, 15 똑같으니까 빼주면 6 곱하기 15로 하면 되겠죠? 몇 미터 뒤에서 멈춘다? 90미터 뒤에서 멈춘다. 계산한 거예요, 그냥. 안 어려워. 703번. 저는 춘식이 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서울이야, 뭐야? 어디서 만든 거야? 춘식이가 만든 건가? 이낙연, 네 나중에 네 남편 이름 춘식이가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냥 느낌이. 어? 춘식이. 괜찮은데? 너도 춘식이 우유 좋아하잖아. 너무 먹었는데. 아, 그래? 뒷부분이야? 이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속도가 0 되는 지점에 속도가 0 될 때가 언제, 몇 초 후에 속도가 0 되냐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위치고, 이게 위치를 의미하잖아. 그지?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0 돼야 거리가 딱 멈춘다는, 정지한다는 얘기인 거야. 얘가 0 될 때는 10씩 곱해주면 120 마이너스 8t가 0이니까 이 t 값은 15초가 딱 걸리면 속도가 얘가 0 된다고. 이게 0 된다고, 속도가. 속도가 0 된다라는 거 우리는 뭐 한다 그래? 정지했다라 그러지? 어? 몇 초 후에? 15초 후에 속도가 0 된다고. 그럼 속도가 15초 동안 얘가 움직인 거리. 열차가 브레이크를 잡고 난 다음에 15초 후에 거리가 0, 이게 속도가 0 된다고. 근데 브레이크 건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x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 그럼 t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5초 동안 얘가 얼마만큼 움직였냐라고 묻는 게 이 문제라고. 15초 동안 브레이크 잡고 나서 얼마만큼 움직였냐라고 묻는 거지? 그럼 t에다가 15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
뒤에다 15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15 빼기 0.4 곱하기 15의 제곱이란 얘기 아니야? 여기다 그냥 넣은 거잖아. 근데 이거 먼저 계산하면 몇이야? 6 곱하기 15 되는 거잖아. 그러면 12x 빼기 6x니까 이건 6x인 거잖아. 얘를 동류항으로 보면. 그럼 6 곱하기 15니까 얼마큼 움직였다는 얘기야, 거리는? 90m 움직였다.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열차가 막 가고 있어, 지금. 어떤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을 건 다음부터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놨어. 그치? 이건 위치지, 거리니까. 얘가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부터 움직인 거리, 여기가 x인 거야. 12t-0.4t인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나서 거리 쭉 가다가 보면 얘가 뭐가 돼? 정지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0이니까 속도라는 건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인 거잖아. 그럼 미분해가지고 속도가 0 될 때가 t가 15초 후에 딱 정지한다라는 걸 알았잖아. 그치? 15초 후에 얘가 브레이크 잡고 나서 멈춘다라는 걸 이때 아는 거라고. 15초 후에.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럼 얘가 15초 동안 얼마큼 갔냐 이거지. 이해됐어요? 네. 세 자리 써. 그거보단 작은데? 맞아요. 제가 기차도 그리면서 그치. 기차는 내가 더 잘 그렸네. 특급 열차야. 자, 나는 새도 그릴 거야. 그게 어떻게 해서 왜? 독수리야. 왜? 넌 새도 없잖아. 동물적인 이 그림 못 따라갈 거야. 응? 이거 사진 찍어서 팔아봐. 나중에 이제 피카소만큼 돈 받는 거요. 이 수학과 그 예술의 그 경지를 표현한 그림이야, 이게. 자,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이때까지는 좌우 개념이었다면 이제 로켓을 쏜대. 이거는 상하 개념이지, 그치? 그럼 올라갈 때는 속도가 플러스, 속도는 보통 우리가 VT라고 하는데 속도가 올라갈 때는 플러스, 떨어질 때는 VT의 보호는 음수,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올라갈 때 그 높이, 이 높이는 올라갈 때 높이니까 이게 위치를 설정한단 말이야. 높이가 10m, 20m, 30m, 그게 이런 식이 있나 봐. 그때 얘가 최고 지점이라는 건 뭐야? 올라가다가 방향이 꺾여서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 얘기는 순간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t가 몇일 때 0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지. 속도가 0 될 때 vt가 0이 되는 지점이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다. 그때가 제일 높다. 이해됐죠? 그럼 제 미분부터 하면 vt라는 애는 얘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야. 얘가 0 될 때는 t가 2초 후에야. 그쵸? 2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지?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높이니까 t 대신 2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지? 2 집어넣으면 40 빼기 20이니까 20m 위가 최고 높이가 된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706번 705번 해보세요. 705번.
야,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닌데. 자, 이 지점이 300m에서 이게 뭐를 던졌어. 얘를 던졌어. 뭘 던졌다 그럴까? 물병. 아까 살에 들린 거, 요거. 얘를 던져. 던졌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딱 떨어지겠지, 그지?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가 몇 되는 순간이야? 0 되는 거야. 높이가 0 되는 순간. 됐어요? 그럼 저거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t제 우리는 그때의 시간만 알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 되는 순간. 그럼 얘는 1, 6 이쪽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1 또는 6인데 시간은 음수는 없어. 아, 6초 뒤에 얘가 못 떨어진다고? 딱 지면에 딱 떨어진다고. 6초 후에. 이해됐니? 그때 이 떨어질 때 그때 순간 속력을 구하래잖아. 6초 후에 속력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얘 미분하면 뭐야? 앞에 거부터 미분은 30 날라가고 25 마이너스 10t가 되는데 우리는 몇 초 후에? 6초 후에 6 집어넣으면 뭐야? 25 빼기 60이니까 35 마이너스 35가 이게 순간 속도다. 우리가 구한 건 순간 속도야.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뭐야 지금? 내가 이거 왜 풀으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이거 속력으로 나오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입니다. 안 어려워요 이거 하나도. 이해됐어? 안 어렵지? 나경스 오케이? 너 딱 나의 저주야. 2년 후 너의 몸이야. 다리도 짧은 게. 자, 여기까지가 뭐 대충 그런 내용이고, 이제 속도 그래프에 대한 이제 평가야. 그때 이 그래프가 위치의 그래프인지 속도의 그래프인지 가속도의 그래프인지는 니네들이 확인해야 돼. 자, 얘는 뭐에 대한 그래프니? 속도에 대한 그래프야. 그럼 t가 a일 때 가속도는 속도의 뭘 말해? 기울기를 말해. 얘를 미분한 게 가속도잖아. 미분하는 건 우린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그럼 a일 때의 기울기의 부호는 뭐야? 음수죠? 기울기 음수잖아.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는 거죠? 이해됐어? 자, 두 번째는 D부터 여기서부터 D부터 E까지 시간이 변할 때 D부터 E까지 요 구간이지 요 구간. 요때는 속도가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플러스잖아.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고요. 자, B부터 E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하니?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가 일정하냐고 물어보는 거지? B부터 E까지 기울기 일정해, 안 해? 일정하죠? 기울기 같잖아, 계속. 맞고요. 자, F일 때, 요 지점일 때 정지해 있니? 정지해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 정지하라 그래? 속도가 0일 때야. 정지할 때는 요 지점일 때. 여기 출발, 요 값이 0일 때 정지라 그러지. 이거는 양수 값이니까 속도가 지금 일정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정지한 건 아니에요. 이해됐지? 틀렸죠. 자, 마지막 그래도 끝까지 가볼게. 0부터 전체 구간에서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냐? 운동 방향은 부호가 바뀌는 구간. 출발해서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 운동 방향 한번 바뀌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
두 번 바뀌지. 이해됐지? 이건 넘어갈게요. 708번 뭐 쉬운 거니까. 709번으로 갈게요. 얘도 그래프를 보는 거야. 잘 봐. 얘는 뭐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냐면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가 중요한 거야. 자, 이 그래프는 위치의 그래프다. 얘를 미분한 게 속도의 속도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인 거야. 자, 그럼 얘는 언제 방향을 바꾸는지 이거 보기 전에 한번 볼게요. 얘를 미분해야 속도라 그랬지?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극대값을 가질 때 A하고 C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럼?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잖아, 그지? 미분한 값이 0일 때 우리가 극대 극소, 얘가 극대랑 극소라는 얘기는 이때 방향 바꾼다는 얘기야. A하고 C에서. 자, 뭐 그 정도만 보면서 이제 봅시다. 0부터 B 사이에서 A에서의 속도가 최대냐? A에서는 속도가 0이에요, 그냥 0. 탈락. B일 때 운동 방향 바꾼대. 운동 방향을 어디서 바꾼다 그랬어, 내가? 극대랑 극소 지점에서 바꾼다 그랬지?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인데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는 구간이 극대 극소 구간이잖아, 그지? 틀렸죠? 어디서 바꿔? A하고 C에서 운동 방향 바꿉니다. 자, C일 때 속도는 0이냐? C일 때 속도 0 맞죠? 얘를 맞죠? 이건 속도 0인 거야. 미분값이 0이니까. 자, C일 때 거리가 가장 머니. 거리는 이 자체가 위치잖아. A일 때 거리 얼만큼 갔어? 이만큼 갔지. C일 때는 거리, 표시는 마이너스 3이지만 거리는 뭐 항상 뭐로 표현한다? 절대값. 그럼 얘는 C일 때 거리 3 간 거고 얘는 거리 2 갔으니까 얘가 제일 멀리 갔겠지, 그지? 얘는 맞는 거야. 그럼 D극과 리얼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야,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만 확인하세요, 제대로. 12번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그럼 위치 원적에 만약에 거리면 절대값을 씌워서 거리를 물어봤잖아,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 누가 거리 제일 멀리, 원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위치해 있냐, 이 뜻이지. 이거는 거리가 여기는 200개 안 올라갔고, 여기는 거리 3만큼 간 거잖아. 원점에서, 여기가 원점에서 2인 거고, C일 때가 여기인 거잖아. 거리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절대값 씌우면 네. 거리는 항상 절대값. 위치에 있는 거는 위치가 이 지점에 있지만 거리를 물어본 건 얘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인 거지. 됐어요? 나왔어? P점은 FT를 보라는 거지, 얘를 보라는 거지. 속력이라는 건 뭐야? 속도지, 속도. 속도의 절대값. 그럼 얘가 위치 그래프니까 이 지점에서의 미분친 게 속도지. 이 기울기하고 8일 때의 기울기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묻는 거잖아. 누가 기울기가 커? 4일 때의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이때 속력보다 얘가 빠르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됐어? 얘는 그냥 위치 그대로 보는 거야. FT 볼게요. FT는 4일 때 거리, 얘는 4에서 8로 갈 때 요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야. GT는 4일 때 이 거리에서 8일 때 이 거리까지 얘는 이만큼 갔다는 얘기야.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 Q가 더 많이 움직였지? 근데 얘가 P가 더 많이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겠죠. 이해됐니? 자, 이제부터 나오는 유형은 다 똑같은 유형.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쑥쑥 불면은 풍선이 요만했다가 커졌다가 점점점 커지지.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불면, 그지? 이해돼? 얘도 이제부터 넓이든 부피든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풍선을 불면 부피가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커져. 또 이만큼 커져. 그때 얘는 커지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피가 얼만큼 변화하는 속도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야. 부피가 어느 속도로 이렇게 바뀌는지. 작아지면 뭐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지? 이해되니? 그럼 결국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주어진 애를 미분치면 뭐가 된다?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엔 다 뭐가 빠진 거야? 속도. 넓이가 변화하는 속도, 부피가 변화하는 속도, 길이가 변화하는 속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변화율 물어보면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된다? 변화율이 된다. 이해됐죠? 여긴 전부 다 이 속도라는 말이 빠져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됐냐? 그럼 봅시다.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이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여기 발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림자가 얘가 갈수록 여기 있을 때의 그림자하고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의 그림자는 달라지겠지. 이렇게 그림자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니? 여기 있을 때의 그림자는 뭐겠어요? 이렇게 비치니까 요만큼이 그림자겠지, 그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비치니까 요만큼 그림자가 점점점 어떻게 돼? 변화하고 있지, 그지? 그때 일단 t초 후에 길이의 변화율부터 구할 거야. 길이의 변화율.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그러면 여기를 K라고 합시다. 우리가 구할 건 K야. 근데 얘가 1초에 2m씩 가고 나시니까 얘가 얼만큼 움직인 거야? 2t만큼 움직인 거지? t초 후니까, 그지? 그때 이 K와 2t와의 관계식만 써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일단 관계식 쓸게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건 닮음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길이 돼. 이 길이는 1.8 대 3이 되는 거잖아, 그죠? 요 길이는 K 플러스 2t 대 K는 됐니? 우리가 구할 건 K 값이야, K 값. 요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이 그림자 글이 K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야. 그때 얘는 1.8 대 3이 되는 거잖아, 그죠? 반대네. 큰 거 먼저 썼네. 3 대 1.8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거 이제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게 3K는 곱하면 1.8K 플러스 3.6T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3에서 1.8 빼면 1.2지. 그럼 K는 1.2분의 3.6T가 되겠죠, 그죠? 넘어간 다음에 나눠준 거야. 그럼 약분하면 이거 K는 뭐란 얘기야? 3T란 얘기야. 요 길이의 요 길이는 얘가 2T만큼 갔을 때 이 그림자는 3T가 되는데, 걔가 변화했을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변화율은 얘를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고. 이거는 딱 얘가 2t만큼 갔을 때 거리가 3t란 얘기야. 그럼 변화율은 요 3t의 미분값. 얘가 답이란 얘기지. 3t 미분하면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식 세워주고 그거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보면 그걸 미분하면 그게 변화율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요거는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714번.
수인이 이해 안 됐지? 설명할게.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이 길이를 내가 먼저 구해야 돼. 그리고 이 길이를 미분한 게 길이의 변화율이야. 얘가 얼만큼 가? 1초에 이만큼 가니까 t초 후에는 이 길이는 2t만큼 갔을 거야. 됐지? 그리고 내가 여기가 그림자 길이잖아? 그림자 길이를 뭐 y라고 더 볼게요, 그럼. 근데 얘가 닮음이지?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y 플러스 2t 대 y는 이거 대 이거는 1.8 대 3이지? 아니지? 작은 것 대 큰 거로 가자. 헷갈린다. y 대 y 플러스 2t는 요거 대 요거는 여기 대 여기가 되는 거지. 닮은 비에 따라서 1.8 대 3이 되는 거야. 비례식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y가 뭔지를 구해야 돼. y. 내가 구하는 건 y잖아. y. 그래서 y는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고. 내항해고 1.8y 더하기 3.6t는 3y가 돼. 그죠? 이게 뭐 양쪽에 10씩 곱해줄게. 얘 넘어오면 12y지. 그러면 12y는 36t가 되니까 y는 3t야. 아, 이 그림자 길이에 관한 식은 시간 t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1초 후에는 그림자 길이 3m, 2초 후에는 그림자 길이 6m, 3초에는 9m 이렇게 변화하는 애야. 얘는. 그때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얘를 미분한 게 바로 그림자 그림의 변화율이라고.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그게 변화율이야. 그래서 얼만큼 변화한다는 얘기야? 3만큼 변화한다는 얘기. 됐어요? 자, P는 얼마의 속도로 움직인대? 2? 1초에 2? 그럼 요점의 좌표는 t초가 흘렀으면 2t, 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얘는 얼마? 1초에 1만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t초 후에는 0,t가 되겠네요. 근데 물어보는 건 선분 O 아래 뭘 물어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지? 그러면 선분 OR에 대한 식을 쓰고 그걸 미분하면 변화율이 되겠지. 그지? OR은 여기 0,0부터 요점 좌표까지의 길이잖아. 그럼 R이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저 R점의 좌표는 자, 얘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2t 증가했을 때 t 빠진 거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y절편 t.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 세운 거야 지금 이해돼?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하면 t 약분되면 이거 된다고. 얘하고 누구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그럼 얘 대신 x 써주면 넘어가면 2분의 3x가 t니까 x는 3분의 2t가 되겠지. 그럼 요점의 좌표는 3분의 2t, 3분의 2t인 거야. y는 x 위에 있으니까 y좌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분 OR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의미하잖아.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이니까 9분의 4t 제곱 더하기 9분의 4t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자,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뭐야? 9분의 8 t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고 t 빠지면 t 얘는 3분의 루트 8은 2 루트 2가 되겠죠. 그제?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뭐야? 선분 OR이야. 근데 물어보는 건 선분 OR이 아니라 선분 OR의 변화율이잖아. 변화율은 얘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니까 뭐가 답이겠어? 3분의 2 루트 2가 답이겠지. 이해됐어요?
빨리 해야지. 빨리. 자, 넓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자,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 딱 던지면 처음에는 요만큼 했다가 벙벙벙벙벙벙벙벙 이렇게 동심원 모양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돌멩이 딱 던지면. 그치? 잔잔한 나경이 마음에 어떤 남자애가 돌멩이를 던지면 이게 나의 시적인 표현 좋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반지름 길이가 1초에 10cm씩 커진대. 1초가 지날 때마다 반지름이 10cm씩 커진대. 아, 그럼 우린 반지름을 1초에 그거니까 10t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그지? 됐니? 그때 돌 던진 지 2초 후에 바깥쪽 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뭔지 모르겠지만 t초 후에는 10t니까 이 바깥쪽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지. 그지? 파이 r제곱. 얘를 제곱하면 뭐야? 100t 제곱 파이. 이게 t초 후에 바깥쪽 원의 넓이가 되겠지. 반지름이 얘니까. 그죠? 이해되니? 그때 이 원의 변화율을 구하래. 원의 변화율이라는 건 이 파이는 단위니까 따로 빼놓고 얘를 미분한 게 변화율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야? 200t. 얘가 바로 변화율이야. 얘가 변화율인데 몇 초 후에 변화율을 물어봐. t가 2초 후니까 이 t에다가 뭐 넣으라는 얘기야? 2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라는 얘기야? 400 파이가 변화율이라는 거지. 그럼 a는 400이란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t초 후에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원의 넓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얼만큼 변화율이 되냐. 그러니까 1초 뒤에 뭐 얼만큼, 1초 뒤에 200만큼, 2초 뒤에 400만큼, 3초 뒤에 뭐 600만큼 이렇게 변화하지만 딱 2초 됐을 때의 물어보는 거잖아. 변화율을. 이해되니? 시간이 없는데. 응? 바로 설명할까? 왜? 뒤에 뭐 수업도 없는데 적분 마저 해버리지 뭐. 2시간 더 플러스. 안 오는 애들 미치는 거지. 자, 반지름의 구 모양의 고무 풍선이래. 구래, 구. 얘가 늘어나고 있대. 부피의 변화. 니네 구. 이나경, 구 부피. 3분의 2파이 알세제곱 4파이 알세제곱. 이거 모르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던데. 구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구 건널비는 자, 내가 이거 어저께 소민이가 얘기했던 거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4파이 알세제곱. 기억해놔. 내네 구 부피랑 구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야. 자, 얘가 반지름이 몇 초 5씩 늘어난대. 몇 초 5씩 늘어나는 거야. 그때 반지름이 원래 몇이었어? 2였는데 1초당 5씩 늘어나니까 t초 후에는 5t만큼 늘어나 있겠지. 그치? 반지름 2cm에다가 늘어나는 거잖아. 풍선 이렇게 불 때마다. 이해됐어? 아, 미안합니다. 5mm네. 0.5t만큼 이만큼씩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치? 4초 후에 고무풍선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구 부피 먼저 쓸게. 3분의 4 2 플러스 0.5는 2분의 1로 씁시다. t의 세제곱. 됐죠? 여기다가 파이는 그냥 따로 뺄게요. 파이는 맨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얘의 변화율을 궁금해. 일단 얘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몇 초 뒤? 4초 뒤니까 거기다 4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자, 요거 미분할게요.
얘 미분하면 이거 합성함수 미분처럼 하면 되잖아. 암미하면, 건미하면 4에 2 플러스 2분의 1 t 제곱 곱하기 속미하면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2가 되겠네요.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야. 부피의 변화율. 근데 4초 때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2 곱하기 4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 되지? 4지? 4를 제곱하니까 16이 되니까 32파이가 4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할 거예요. 왜 안 속냐? 자, 일단 요거 여기까지 하시고 721번까지. 야, 니네 둘도 여기 미리 해놔. 나중에 할 때 니네 그때 좀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 아니다. 다른 애들도 해라 그래. 많지 않을걸? 유형 19번까지 174페이지까지. 오케이? 거의 비슷해요. 속도와 위치는. 뭐 이래놓고 치우지도 않고 갈 거지? 자,